자, 갑니다. 네. 자, 불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불상이 뭐예요? 민재가 참 불쌍하다. 그건 이제 불상이고요. 아니요. 불상.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한 거를 우리가 불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다라 미술. 그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간다라 미술이 동북아시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무슨 불교죠? 대승불교.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들이 전해지면서 중국에는 윙강, 롱먼 이런 석굴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런 불상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본도 불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동아시아가 한중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 불상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이름이 뭐냐? 이름 너무 길어. 연가, 칠연명, 금동, 열애, 입상. 자, 이거 외우려면 다 해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연가. 아니, 따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연가가 뭐냐고. 연가시요? 자, 여러분들 잘 봐. 7년명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연가 7년이야. 연호죠. 그렇죠. 역시 예진이 한 건 합니다. 그래서 연호예요, 연호. 연호가 뭐야? 중국 황제가 즉위했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시간을 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빤스 황제가 등장했다. 빤스, 3년. 자, 우리 민재가 연호 한번 세워봅시다. 어떤 연호 세울래요? 담배? 그래. 그러니까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연호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당시 사용되고 있었던 연호예요. 근데 연가 7년에 이 불상을 뭐 했다는 거야? 만들었다는 거지 뭘. 일단 날짜. 그 다음 이제 이게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네. 골드와 브론즈. 요거를 이제 섞어갖고 만들었다는 거고, 열애는 우리가 부처님을 보통 열애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금동으로 만든 부처가 뭐 하고 있다? 입상. 입상이 뭘까요? 자, 잘 보세요. 나 불상이에요. 입상이에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야, 명절에 무슨 기차 같은 거 타면은 그 기차에 서서 가는 기차를 입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설입. 그래서 입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서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 자세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도 있어요, 심지어. 자, 유혹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왜 유혹을 해요? 부처님이 이러고 있다니까? 부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누워 있다 그래가지고 와상이라고 합니다. 와상. 예, 와상. 예, 와불, 와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요, 좌상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입상, 좌상, 와상 이런 게 전부 부처님의 자세를 뜻하는 거야. 자세를.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되게. 네, 작은데 부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죠. 이게 이제 수인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많아. 뭐 이것도 있고 많이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많은데 수인이라고 하는데 다 뜻이 있어요. 나 다 몰라요. 내가 아직 스님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러고. 예. 그리고 이제 서 있고 받침대 있고 뒤에 보시면 이게 뭐야? 이제 후광. 자, 후광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이거를 보통 이제 불교 미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의 어떠한 에너지 아니면은 이런 영험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네, 광배라고 부릅니다. 광배. 이걸 광배라고 해요, 뒤에. 그래서 뒤에 광배가 이렇게 쫙 있고 부처님이 서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부른 거라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구려의 거의 유일한 불상이기 때문이죠. 예,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유양불상 넘어갔고요. 백제의 가장 유명한 불상이죠.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름을 뭐라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서산 어디에 있어요? 서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충청도에 서산이라는 곳이 있어. 마해가 뭐냐? 애자가 절벽이란 뜻이에요. 절벽. 예,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에 이제 조각되어 있다? 절벽에 조각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니 절벽이 어떻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 거는 사방 3D 360도에서도 다 볼 수 있죠. 왜? 피규어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은 달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미술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벽에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벽이라고 쳐. 그럼 요렇게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조라고 합니다. 미술용어로 부조라고 그래요. 부조. 예. 그리고 이제 360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환조라고 해요. 환조. 미술 시간을 배워. 이거면 무슨 작품이에요, 그럼 이거? 이거 부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느냐? 삼존불. 3명의 부처가 어떻게 하냐면 있기 때문에 삼존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메인 이제 부처가 계시고요. 부처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부처가 여러분들 하나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부처님은 되게 많아. 뭐 저승에 계신 부처님, 아니면 현생의 부처님, 다시 하늘에서 내려올 부처님, 아니면은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부처님, 힐러, 탱커 다 있어. 네. 그래서 뭐 각자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해도 되고, 이 부처님들의 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표정? 웃고 있어요. 네, 얼굴을 보셔야 돼요. 얼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웃고 있잖아. 스마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백제 스마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웃고 있는 얼굴이, 자, 이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있고, 자, 이 부처님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이 부처님 얼굴을 보시면은 어른 같아요? 아니면 어린애 같아요? 예, 어린애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을 여기는 조각가들이, 백제 조각가들이 어린애로 조각한 거야. 그러면 왜 어린애의 얼굴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을까? 순수하니까. 그럼 우리 부처님이 순수하시다는 거야? 왜 아기 얼굴로 조각했을까? 늙지 않는다? 정답. 부처님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뭔 말이냐 봐봐요. 부처님을 조각해놨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고 우리의 저승세계를 관장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들어. 그러면 무섭잖아. 근데 조각을 해놓은 거에 부처님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빨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창 들고 막 이러고 있어. 부처 파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걸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고 우리에게 뭐를 내리는 존재? 벌을 내리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 이게 부처님입니다. 관광 와가지고 봅니다. 아, 귀여워. 그러면은 부처님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아이의 얼굴로 조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고, 너무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은 봐봐. 이 부처님은 지금 심지어 뭐 하고 있어? 손가락을 자기 볼에다가 이러고 있어. 귀요미 포즈로 이러고 있어. 응? 나 귀엽지? 이러고 있다니까? 이걸 보고 누가 부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처님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포즈를 아예 이렇게 만들었을 정도로 백제의 석공들이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고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백제 스마일이라고 하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도 거의 백제의 유일한 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은 2개예요.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과 서산마의 삼존불. 선생님 이건 안 하나요? 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봐. 이건 뭐? 아이고, 맘대로 하고 있다 또. 자, 그 다음 이제 무덤입니다. 삼국의 무덤을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통 불러요. 고분. 고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무덤분. 고자는 오래될 고, 오래된 무덤 이런 뜻인데요.
삼국에서 만들어진 무덤이 아직까지 다 남아있어요.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덤 종류부터 여러분들이 이름을 먼저 외워야 돼. 자, 일단 신라 빼두세요. 신라는 따로 국밥이야이. 고구려하고 백제를 완벽하게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고구려는 무덤 양식, 백제하고 무덤 양식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고구려 무덤 양식 외우면은 백제 무덤 양식 외우는 거고, 백제 무덤 양식 외우면 고구려 외우는 겁니다. 자, 근데 초기 무덤 양식과 후기 무덤 양식이 좀 달라요. 자, 초기 무덤 양식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차근차근히 돌을 어떻게 한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형식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느낌, 생일 케이크 같은 느낌이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덤인데, 이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고 하느냐?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네. 돌무지 무덤. 돌을 척척척척 쌓아서 올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중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두 번째 수도 있죠. 국내성.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수도가 뭐였어? 졸본. 두 번째 수도가 국내성으로 누가 옮겼어? 오. 야, 이번에 민재 장난 아니라니까. 3분의 2 지점이야, 민재가. 이번 성적이. 근데 이번에 1등 하겠다고, 이번에 저 윤성이 뚝배기 깨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장군총이라고 합니다, 장군총. 대표적인 이 돌무지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누구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구려의 무덤이거든요.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장군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장수왕릉이라고 하지 않죠? 모르니까. 몰라, 무덤 주인을. 근데 규모나 크기로 봐서는 전성기 때의 군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성기 때 군주가 누군데요? 장수왕이지 뭘. 예.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건데, 중국에 있는 건데, 자, 서울로 가봅시다. 자, 여기 서울입니다. 규모는 작은데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네. 너무 웃기죠? 그럼 이게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러면 이 돌무지 무덤이 중국에도 있고 백제가 수도로 했었던 서울에도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백제가 고구려 걸 뺏겼다. 자, 고구려에서 백제를 세운 사람들이 나왔지 않았나요? 누구하고 누구? 원조하고 비류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혈연적으로 유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신라는 이런 무덤 안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뭔가 고구려와 백제와의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초기 무덤이 비슷한 게, 그들이 무덤 양식이 비슷한 이유는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겠는가, 지배층이 유사하지 않겠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많이 나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는 뭐다?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 있는 거는 장군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랬었다고. 자,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굴식 돌방 무덤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굴식 돌방 무덤. 자, 이게 뭐냐? 굴을 파. 내부에 뭐를 만들어? 무슨 방? 아니, 이름을 그대로 따야지. 그래야 외워지지. 굴을 파. 굴식 안방 무덤이야, 지금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다시. 굴을 파. 안에 뭘 만들어? 돌방을 만든다니까, 돌방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방이야. 아니, 교실이 돌방이잖아. 아니, 그냥 이 시멘트를 돌로 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돌방이라고 치고, 요 교실에다가 흙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만든 게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입구죠? 통로를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임금님이 잠들어 있는 방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임금님이 평소에 쓰시던 관장식, 뭐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싹 다 옆에다 어떻게 해요? 보관을 한다니까? 그리고 문을 어떻게 합니까? 딱 닫고 전부 흙으로 어떻게 한다? 쌓아서 덮어갖고 숨깁니다. 그런데 이거 도굴꾼이라고 하잖아요.
무덤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사람들. 왜 파헤쳐? 여기 안에 유물들이 많고 금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쉽죠. 왜냐하면 저 무덤 있을 것 같은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막 파. 무덤 입구가 나왔어. 야스! 팍! 팍! 와장창. 시체 있어. 발로 뻥. 이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만 있냐? 뼈만 뒹굴고 거기 안에 보석이나 문화재는 싹 다 없어진. 그래서 여기는 구식 돌방 무덤은 뭐가 쉽다? 도굴이 굉장히 쉽다. 단!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구식 돌방이니까 사방이 어떻게 하냐면 벽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벽을 어떻게 해줘요? 벽을 어떻게 해줘요? 꾸며줘요. 뭘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림으로 예진아, 그림으로. 그래서 벽에다가 그리는 그림을 뭐라 그래? 벽화. 벽화가 엄청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 있죠, 요거. 이런 거. 이게 굴식 돌방 무덤에 그려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누워 있어.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현무.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청룡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백호. 그래서 왕이 잠들어 있는 굴식 동안 무덤 이 동서남북에다가 이거 그림을 그려놨다니까. 그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겠냐고. 하지만 유물은 없어. 왜? 다 훔쳐갔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특징. 도굴이 쉬워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 뭔 발견된다? 벽화는 발견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 백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시켜야 될 스타일의 무덤이 있죠. 네? 백제는 네. 구식돌방 무덤, 돌무지 무덤, 거기 한 가지 더 추가시켜야 될 무덤이 있잖아. 벽돌 무덤. 그렇죠, 주영이. 무령왕릉을 넣어주셔야지. 양나라 양식, 벽돌 양식. 우리나라는 벽돌 양식을 안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백제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양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뭐까지도 추가시켜야 된다? 무령왕릉, 벽돌무덤도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모두 끝났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자, 정리 다시. 자, 민재야. 첫 번째는 무슨 양식? 또 스턴 걸렸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돌무지 무덤이 양쪽에서 나타난다는 건 무슨 의미? 고구려하고 백제가 혈연관계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굴식돌방 무덤은 뭐가 쉬워? 그 다음 뭐를 그려놔? 벽화. 그걸로 생활상이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라는 달라요. 신라는 어떻게 하느냐? 신라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자, 봅시다. 신라는 관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람을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 옆에다가 그 유물 상자 있죠. 유물 상자를 따로 둬요. 따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위에 쌓아가지고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그거 쉽겠다.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m 정도 되는 거대한 능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요거 도굴이 쉬울까? 어렵지. 봐봐요. 도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빨리 가가지고 하룻밤 만에 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팔려면은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굴꾼들이 곡괭이 와가지고 8시간, 7시간 만에 야, 빨리 파! 이거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 것 같아? 요 정도밖에 못 파, 요 정도밖에. 요 정도밖에 못 판다고. 예? 그럼 이제 아침 되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NPC들 나오잖아요, 이제. 꽉이야! 이러면 이제 NPC들 이렇게, 아이고, 김씨 일하러 가세나!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도굴꾼들이, 저러면 상놈 저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도망가. 이게 도굴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언제 그러면 다 파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래서 이때 많은 유물들이 대거 어떻게 한다? 발견된단 말이야. 왜? 이게 뭐가 어렵기 때문에?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한다고. 헷갈리면 안 돼. 고구려랑. 고구려는 뭐예요? 돌무지 무덤이잖아. 요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덧널 무덤. 예. 그럼 여긴 벽화는 발견될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되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효진이가 그냥 바로 정답이잖아요. 벽이 없어요. 없으니까요. 벽이 있어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벽화가.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점점 무덤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무덤 형태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 형태잖아. 그죠? 여러분들 민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런 무덤에다가 모시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사는 집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잖아. 그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할아버지. 이제 수전집하겠다 이거. 자, 네. 그래서 이런 무덤을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무덤 형식인데 12지신묘라고 있거든요. 12지신묘. 12지신 아세요? 12지신? 똘기, 따오기, 호치, 셋지, 자축인묘. 아니 모르겠지. 옛날에 그 있어. 꾸러기 수비대라고. 저 잼민이 때 있었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냥 우리가 12개의 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덤 옆에 이렇게 그 돌 있죠, 돌. 여기에다가 쭉 둘러가지고 12지신 그 조각을 부조를 이렇게 해놨어. 그 쥐가 이러고 있고, 호랑이가 이러고 있고, 그다음 토끼가 냥 이러고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런 무덤 형태로 바뀌고 주변을 12지신상으로 둘러서 만든 무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신라는 가장 중요한 게 돌무지 덧널 무덤까지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12지신 본문에는 잘 안 나와. 그냥 넣어봤어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 조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고분벽화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분벽화를 굳이 여러분들이 두 개로 나누자면은 국내성에서 만들어진 고분벽화하고 평양에서 만들어진 고분벽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내성 벽화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거 무슨 도예요? 이거 들어봤잖아. 수렵도라는 그림이에요. 저거 배달민족에서 나오는 그래, 배달민족에서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고구려 무사들이 뭐를 하는 그림? 사냥을 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웅대한 기상이 보여지는 그림인데 사슴 지금 사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사는 호랑이 사냥하고 있잖아.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라고. 역시 깡패 고구려, 예,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오잉? 자, 이거 뭐 하는 장면일까요? 네, 맞아요. 손님을 모셔가지고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네, 식사하는 장면인데 주인이 있고 예를 들어 손님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렇지, 노비지. 봐봐, 여기 작게 그려져 있잖아. 얘가 지금 작은 어린애가 아니고요. 주인들은 신분인 사람들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애는 작게 그리는 모습이라고. 예,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용도. 고구려인들이 옷을 입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댄스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하냐?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씨름도예요, 씨름도.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활했다라는 게 좀 신기해. 나 어렸을 때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예. 아니요, 나중에 어차피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봐두세요, 그림만. 예, 외우진 마시고요. 근데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 이제 이런 거 많이 그려진단 말이야. 사신도 이런 게 많이 그려져요. 예, 그래서 좀 다르다. 그래서 평양성 벽화는 이렇게 고위 관료라든지 귀족의 어떤 그런 초상화 이런 것들이 많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생활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국내성 벽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차이점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이거 보고, 저 고구려 벽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재밌는 이제 특별 주제인데요. 삼국이 어디하고 교류하게 됐냐면, 중동 아랍 국가들과 교류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뭐 사산 왕조, 페르시아,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존재했었던 고구려 백제하고 같이 함께 했었던 그 시대 때의 나라들이 여기 교류한 내용들이 좀 남아 있어. 뭐가 남아 있냐면 고구려가 2개가 남아 있는데 아까 봤던 이겁니다. 씨름도. 자, 이거 정식 이름이 각저총이라고 하는 무덤의 씨름도인데요. 그 각저총에서 뭐가 나타나 있냐면 두 남자가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 뭐가 중요하면 얘가 중요해. 자,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부리 코로. 그리고 눈도 약간 쌍꺼풀이 굉장히 진하고 콧수염도 위로 샥 올라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에 온 여기에 있는 이제 아라비아 쪽 애들이 고구려 애한테 man 우리 씨름 한판 어때? 일로 와봐. 이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해? 가기도 했었어. 자, 이게 뭐냐? 저기 우리 중동 가면은 위에 무슨 스탄 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쪽 말고 뭐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있잖아. 그쪽에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라고 하는 벽화에 이 그림이 남아있는데 그쪽의 벽화예요. 우리나라 쪽 벽화가 아니야. 우리 여기에서부터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어느 한 궁전에 그려진 그림이야. 근데 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이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그 화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고구려 사신들이야. 고구려 사신들. 왜 고구려 사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얘들 머리에 지금 상토 아니에요. 깃털을 꽂았잖아. 네, 깃털. 새 깃털을 요렇게 꽂았어, 지금. 이게 고구려인들의 전형적인 관장식이에요. 고구려 무사들의. 이 깃털 장식을 뭐라고 하냐면 조우관이라고 하는데, 조우관. 지금 요 두 명의 고구려 사신들이 조우관을 쓴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어느 벽화에서나 고구려 무사들이 이렇게 조우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동의 어느 한 그 궁전 벽화에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에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깃털 꽂을 수도 있죠. 이게 무슨 고구려라고. 증거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느냐면 얘들이 지금 차고 있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 검. 이게 검을 차고 있거든요. 검을 차고 있는데 요 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검이 이렇게 생겼어요. 검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이 뭐예요? 그렇지. 요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고리. 이 고리 장식이 있는 게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동그란 고리가 있는 게.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환두대도라고 부릅니다. 환두대도. 이건 한자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환두대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두대도를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것도 달라. 요 환두대도에 아무런 장식, 가운데 안에 아무런 장식이 없어. 그냥 도나츠 모양만 있어. 그러면 신분이 좀 낮은 거야. 요 환두대도 안에 뭐가 막 고리에 장식이 있어. 안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새가 그려져 있거나 뭐 아니면 용이 그려져 있거나 뭐 장식이 있어. 그러면 신분이 높은 거야. 근데 이 무사들이 뭘 차고 있다? 환두대도를 차고 있단 말이야. 그럼 환두대도를 차고 있고 머리에 꽁장식의 깃털을 하고 있다? 이거 어느 사신? 고구려 사신이야. 2000km, 3000km 바깥에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고. 이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는 편이고. 백제는 별거 없어요. 자, 신라 2개입니다. 호잇! 이게 뭘까요? 네, 금제보검. 뭘까요? 칼이에요. 칼. 신라에 도로 공사하다가 발견된 칼이야. 근데 이 칼에 뭐가 박혀 있냐면 칼에 이렇게 보석들이 팍팍팍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싸울 때 쓰는 칼이 아니고 장식용. 야, 그렇지. 장식용 칼. 굉장히 신분 높은 사람들이 차는 칼인데 이런 게 발견됐다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동 지역인데 이런 칼이 한국에 나타났네. 중동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금제보검이고 또 이런 것도 나타난다. 호이? 예, 유리입니다. 유리잔. 우리나라에서 당시 유리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흙을 어떻게 해요?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토기 형식으로 하잖아. 근데 얘들은 모래에 있는 뭐 규소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 녹여가지고 유리 만드는 기술이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들의 아리따운 유리병이나 유리잔들을 신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내가지고 이거를 귀족들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 이거 뭔지 알아? 페르시아에서 갖고 온 고급 유리잔이야. 너희 집에는 이런 거 없지? 민재 너희 집에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없지? 보여줘봐 그러면. 없지? 자, 그래서 민재는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귀족들은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유리 그릇.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유리잔 여기 이거 있죠, 요거. 요거 뭐예요? 손잡이지. 요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어. 깨졌다고. 그러면 이거를 고칠 수 있다면 이거를 다시 불로 찢어가지고 고칠 수 있다면 고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 자국이 있느냐? 철사로 감아놨어 이렇게. 대충.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금제복원과 유리잔, 그 다음에 아프라시아 궁전벽과, 그 다음에 각저총의 씨름도, 요 네 개가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 내용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깝지만 먼 나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만 계속 다뤄왔잖아요. 일본하고도 역시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컨셉이 하나가 있어. 어떤 컨셉이 있냐면은 우리는 중국에게 문화를 받죠, 보통. 우리가 받은 문화를 보통 어떻게 한다? 일본에 전해줍니다. 그래서 문화의 흐름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잘 나가고 인구도 많고 뭐 옛날에 또 우리가 또 자존심 상하게도 식민지도 지배도 걷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고대 시대 때에는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형님처럼 모셨단 말이야. 그래서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도 배우게 해주고 뭐도 가르쳐 주고 다 이랬었어. 세 나라 모두 다 갖다 줘요. 자, 고구려는 자, 김혜자, 해자 도시락 정말 다 퍼줍니다. 해자라서. 일본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고대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입니다. 쇼토쿠 태자.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일본에서 존경받는지를 딱 보여주는 단적인 게, 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 액수가 만엔이에요. 만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11만 원 정도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엄청 고액 화폐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만 엔짜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호잇. 자, 이게 옛날에 1만 엔 화폐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이거든? 지금은 이 사람이야.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을 막 점령해야 된다. 우리는 저 찐찌버거 중국과 한국과 다르다. 우리는 유럽을 쫓아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조선 무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에는 1만 원권 지폐 모델이야. 근데 그 이전에는 누가 모델이었느냐? 바로 이 사람이야. 쇼토쿠 태자였다고. 그러면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서 어떤 인물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소수리망, 버풍왕,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이왕 다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집권화를 거의 모두 완성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 뭐 영토학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중앙집권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일본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님이 누구냐? 고구려 스님 해자라고. 그럼 상상을 해봐. 우리 이제 해자님께서 고구려에서 오셔가지고 쇼토쿠 태자 불렀어. 그런 다음에 쇼토쿠 태자한테 우리 쇼토쿠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논다고 안 했어요? 선대요? 몇 대 맞을래요? 한 대만 맞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네, 한 대만 맞겠습니다. 이러면서 쇼토쿠 태자 해자가 이야! 빡! 아! 아니면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그죠? 빡 그렇게 했겠습니까? 태자인데. 자, 그래서 우리 쇼토쿠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저 일본 문화를 제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우리 일본이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님이 누구냐? 고구려 스님이었던 해자였고, 그 다음에 담징은 일본에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말 유명한 절이거든요.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호류사에 벽화를 제작해 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류사 금당벽화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치면 나오거든요. 자, 요건데 지금은 많이 지워졌어요. 지워져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 문화재가 너무나도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벽화를 누가 그리셨다고? 담징이를 그렸다고. 담징이. 예. 그래서 고구려는 이 담징과 그다음에 해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뭐에까지도 영향을 주냐면 이 파숑에 영향을 줍니다. 파숑. 자, 호잇. 자, 이게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라고 하는 벽화에 그려진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제 종이 있고요. 노예가. 이 귀부인인데 이 귀부인의 파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다카마스 고분벽화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민재 오늘 머리 다 까마스? 자, 이것도 편집입니다. 아, 다 까마스 정도는 괜찮은데. 머리? 자, 요거는 이제 일본의 귀부인들을 그린 다카마스 고분벽화. 이거는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 자, 이제 보이시죠? 뭐가 비슷한지. 그렇지. 치마 일자 주름이 진짜 비슷해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 파시온이 전해진 거다?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거지. 그래서 파시온에까지 심지어 영향을 끼친 고구려의 이런 벽화들이 남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백제. 백제는 너무나도 친했죠, 사실. 에이, 맞잖아. 예, 그냥 말 안 해도 돼, 솔직히. 그래서 한 명만 딱 정해주자면은 왕인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왕인. 왕인은 뭘 전해줬느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줬어요. 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줬다라는 건 여러분들 중국의 주요 학문이 뭐죠? 유교, 유학이죠. 유학을 전해준 거잖아. 논어가 뭐 하는 거냐? 논어라는 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공자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책이 논어예요. 그리고 글자를 읽으려면 뭘 배워야 돼? 천자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논어하고 천자문을 정해준 사람이 왕인이니까 일본에 뭐를 전파한 사람이다? 학문을 전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의 신, 왕인 박사 있고요. 놀이사치계는 옆에서 했잖아요. 무슨 왕 때? 성왕. 오, 야, 진짜 좀 하네, 공부. 성왕 때 불교 전해준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신라는 별다른 승려 남아있지는 않은데, 뭐, 조선술 전례한 거 안 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이죠. 끝납니다. 네, 요거, 어잉? 자,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그 다음에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둘 다 모습이 똑같이 생겼죠. 쌍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쪽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 83호. 그 다음에 이쪽이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1호예요. 네, 이 국보 1호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재입니다. 왜냐하면 요 두 불상에 뭐를 보면은 마음이 편해져? 얼굴. 반가부자. 반가.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유. 사유가 뭐예요? 생각. 생각을 사유라 그래요. 그래서 반가부자를 틀고 눈을 감고 웃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처의 오묘한 이 분위기를 묘사한 작품이란 말이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오묘해집니다. 그 미소에. 그래서 많은 우리 셀럽들이나 아니면 뮤지션들의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RM 있죠. RM. RM이 이 반가사유상을 진짜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감을 받고 싶으면은 RMC 여기 보이시죠? 이게 RMC 책상이야. 랩몬스터 책상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자그만하게. 여기 이 책상 확대한 거거든요. 여기 뭐 있어요? 반가사유상이 이렇게 있잖아. 예.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가면 사실 수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은 사실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로. 뭐 10,000원 뭐 이래 해. 비싸?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저 공부할 때 그걸 보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RM이 사랑한 반가사유상.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이거를 굿즈라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이렇게 치면은 굿즈에 바로 나와요. 이거 인기 엄청 많아서 4차분까지 만들었대. 근데 이 4차분도 지금 거의 다 완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다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귀엽게 만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은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요거고. 그럼 이제 이 불상 만드는 기술을 누가 전파해줬다는 거예요? 네, 신라가 전파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빼도 막도 못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 이거 관리하던 어떤 한 학생이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진 김에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고?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해봤더니만 놀랍게도 이 나무가 일본에는 없는 나무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되려면 이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는 나무여야 돼? 한국에서 자라는 나무여야 되잖아.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자라는 나무였어요. 소나무예요. 소나무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자라는 적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였어. 근데 그 나무가 일본에 전해져서 우리나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하고 똑같은 목조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보 1호조차 신라인들의 손을 탔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목조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백제는 왕인 놀이사치계, 고구려는 해자담징, 다카마스 고분벽화, 수산리 고분벽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각저총의 씨름도,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그 다음 금제보검, 그 다음 유리그릇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국내선 벽화는 뭐 그린 게 많아? 생활상, 평양은 귀족의 초상화나 사신도가 많이 그려져 있고, 고구려의 초기 무덤은 돌무지 무덤, 그 다음 우기 무덤은 구식 돌반 무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건널 무덤. 네. 특징 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불상, 서산마의 삼존불. 영만 7년 김대중의 인사. 자, 지금까지 어려운 삼국시대사를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 대망의 두 번째 모의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